안녕하세요. 해광철연입니다. 오늘은 이 부자의 책에 나오는 풍수 챕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부자 되는 법,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죠. 영국 런던대 교수가 썼고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안에 풍수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서양에서도 풍수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풍수는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생활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수하면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자신과 환경 사이의 조화. 즉, 여기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자연이 있죠. 이 자연은 시간과 공간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주의 기운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 즉 코드가 맞으면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그 기가 부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건강은 물론이고 재물운, 명예운, 인간관계운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교에는 천인합일 사상이 있죠.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 하나의 기로 통해야 된다. 물론 이 사이에는 땅이라는 지기가 우리한테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항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까지 오고 자연을 너무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과 우주라는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장소의 구석구석에는 긍정적인 기든 부정적인 기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가 흐르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오행, 즉 목화토금수다. 이렇게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기가 상생상극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에서 특히 부를 상징하는 것은 이 수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수관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곧 재물을 관장한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길의 흐름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모든 원리는 에너지, 즉 기로 이루어졌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만물에는 기라고 하는 활력 에너지가 들어있다. 이 에너지는 진동을 하는데 한시도 쉬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고요하게 보이는 것에조차도 진동이 있다. 즉 기가 진동한다는 얘기는 활기가 있다는 얘기죠. 활기차다. 즉 이것은 생기가 있다. 만약에 기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사기가 되겠죠. 사기는 이렇게 죽은 기운도 있지만 사악한 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 그것 또한 나름대로의 진동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거든 자신이 생활하는 것을 부의 진동과 일치시켜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즉 부의 주파수하고 코드를 맞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의도적으로 기가 풍성하게 흐르도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라고 하는 활력 에너지, 그것이 주변 환경의 모든 곳곳으로 자유롭게 순환되게 해줘야 된다. 즉 기가 정체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진다. 빚을 진다든지 돈이 궁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요. 즉 기가 정체된다.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 반면에 기가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을 맞게 된다. 기가 갑갑하게 흐르면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환경에 의도적으로 좋은 진동이 나오도록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풍수에서는 좋은 부의 기운이 흐르는 데가 어디냐?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먼저 왕기를 받는 터야 합니다. 자, 우주의 운은 20년마다 한 번씩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8운의 끝자락 9운에 초입했습니다. 이제는 9운터를 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올린 영상 9운을 선점하라 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운에 맞는 좋은 방향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좌향이라고 그러죠. 향은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좋은 향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이제는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배치, 즉 실내 사수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를 끌어들이는 풍수 기법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먼저 지저분한 것을 치워라 이겁니다.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활력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찾아봐라. 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는 잡동사니 물건을 잔뜩 쌓아놔 가지고 막혀 있다, 어두침침하다, 음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활기차게 해주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정리정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양택에서 중요한 것은 양기가 들어오느냐, 즉 햇빛이 잘 들어오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기. 기가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가 무겁고 답답하고 어둠침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쓰지 않거나 쓸모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서 풍수는 버리는 작업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서양의 로버트라는 사람이 잡동사니는 부의 근원을 가로막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깔끔하게 정돈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감정적, 경제적 자양분을 받아들일 공간을 확보해라. 빽빽한 공간, 지저분한 공간, 음침한 공간, 그런 데서는 부의 기운이 순환하지 않는다. 풍수에서는 항상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9개의 궁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이것을 낙서구궁이라고 그러죠. 즉 자기 집의 평면들을 놓고 이렇게 구등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위를 구분해줘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북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돈이 어느 궁으로 모이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집의 좌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운에 따라서도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출입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코너 부분, 즉 여기가 출입문이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부의 기운이 모이는 취기처입니다. 즉 여기는 돈이 쌓이는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놓아두면 좋다. 꽃도 있겠고 화분도 있겠고 십장생의 조형물도 있을 것이고 목련화, 금전수, 벤자민, 이런 관엽식물, 그 다음에 삼족두꺼비, 물을 뿜는 용, 거북이, 수족관, 이런 것들은 다 재물과 관련된 수의 상징물들이죠. 그리고 황금박쥐, 수탉, 코끼리상, 청동잉어, 자수정, 이런 것들은 모두 부를 끌어들이는 상징물들입니다. 또 집안의 모든 문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특히 현관문. 현관문은 외부의 기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거기가 깨끗해야 된다. 모든 통로는 막혀있지 말아야 한다. 집안 구석구석을 항상 환하고 깨끗하고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방에는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어둡지 않게 하여라. 문의 손잡이, 유리, 전기도구,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파손되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수리 교체를 해라. 특히 수도꼭지가 샌다? 그러면 재물이 새는 겁니다. 자, 부의 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의 궁이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노란색, 황금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된 물건들을 놓아라.
그곳에는 또한 보석, 옥돌, 수정, 값진 물건, 씨앗, 도토리, 미술품, 화렵식물 이런 것들을 놓아두어도 좋다. 또 이러한 부의 궁에는 연보라색이나 황금색 또는 초록색의 양초를 두는 것도 좋다. 이곳은 항상 밝게 밝혀져야 하는데 밝은 빛은 활력 에너지인 기를 끌어들인다. 즉 양기가 활기를 조성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차근차근 살펴보아라. 낡거나 허름하거나 조잡한 물건들이 있으면 버려라. 또한 두려워하거나 화났을 때처럼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샀거나 받은 물건도 버려라. 그리고 어디서 주워온 물건 이런 것도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를 끌어들이는 풍수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